안녕하세요. 리스닝 마인드 한초롱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대표님을 모시고 이 리마 라운지를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사실 모든 기업에서 요즘 주목하고 있는 굉장히 핫한 토픽이 있습니다. 바로 GEO라는 건데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검색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중요하게 나오는 개념이 바로 AEO, 그 다음에 GEO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대표님과 함께 좀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센트 코리아의 박세용입니다. 오늘 GEO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SEO 업계에서 SEO는 이제 죽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서 떠오르고 있는 개념이 AEO, GEO. 그죠? 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거나 혹은 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AEO하고 GEO가 마치 같은 것인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할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AEO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AEO는 구글의 검색 결과의 맨 윗부분을 검색한 다음에 보면 굳이 클릭을 하고 웹페이지로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찾고 있던 답이 나오는 그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피처드 스니펫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앤서박스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피처드 스니펫은 원 소스의 웹페이지로부터 그 안에 있는 컨텐츠로 검색한 사람의 쿼리에 답이 되는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피처드 스니펫이고 앤서박스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는 DB로부터 해당하는 단답형의 어떤 질문을 답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SEO에서 핫한 주제였었어요. 그게 지난 2014년부터 피처드 스니펫이라는 게 구글의 검색 결과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유형의 검색으로 발전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더 이상 클릭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클릭하지 않는 제로 클릭의 상황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Answer Engine Optimization이라는 컨셉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것들이 꾸준하게 발전하면서 이후에 보이스 검색에도 AEO라고 하는 컨셉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피처스 스니펫, 보이스 검색 등등을 대응하는 어떤 SEO적 전략, 그러니까 SEO의 한 일부로서 AEO가 쭉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생성형 AI가 출현하면서 퍼플렉시티 같은 생성형 AI들이 검색 엔진의 어떤 기능들을 포함한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구글이 급하게 제안한 게 AI 오버뷰라고 하는 기능을 냈거든요. 근데 그 AI 오버뷰라는 게 위치한 장소가 기존의 AEO가 대응을 하던 피처드 스니펫, 즉 검색 결과 상단의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AEO가 구글의 AI 오버뷰를 대응하는 것처럼 컨셉이 넓어지게 됐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생성형 AI의 기업의 컨텐츠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노출될 수 있을까, 인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GEO라는 컨셉들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AEO라고 하면 사실은 GEO라고 하는 컨셉과 분명히 다른 출발점을 가졌던 것이고 따라서 SEO를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AEO를 이미 자신의 SEO 컨셉 안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던 대로 고정해 두고 나면 생성형 AI를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은 GEO라고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개념이
하나의 AEO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GEO의 영역까지 커버를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GEO라는 단어가 훨씬 더 폭넓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미국의 검색량을 비교를 해보면 AEO에 비해서 GEO의 검색량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GEO 하나로 통합되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최근에 고객사분들을 만나면 끊임없이 질문을 하시는 게 이제 GEO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걸 조금 정리를 해보면 AEO는 우리가 말하는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그 상단에 좀 빠르게 답을 전달해 주는 거. 그런 형태라면 GEO는 어떻게 보면 AI 자체에서 우리 컨텐츠를 어떻게 각인시켜 놓는 거, 습득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개념이 이렇게 중요해진 건 뭐 단순히 그 생성형 AI가 출현하면서부터다라고는 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색 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들이 좀 더 중요해진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그 생성형 AI를 써보면서 그 생성형 AI가 생성해낸 답이 놀랍도록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의 그 생성된 결과가 훌륭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걸 신뢰할 만하다라고 느끼기 시작을 한 것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선 굉장히 생성형 AI를 열심히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럼 검색을 덜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많은 논의들이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를 우리가 일반적인 모든 검색의 의도를 대신할 용도로 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보면 검색 엔진들조차도 생성형 AI를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에 반영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존의 검색을 버리고 생성형 AI를 검색 엔진으로 쓰게 하지는 않게 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의 행동이 일부 생성형 AI를 쓰는 것과 검색 엔진을 그대로 쓰는 것들을 구분해서 쓰기 시작을 할 거고 그거에 적절하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브랜드나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숙제로 남는 거죠. 결국은 생성형 AI가 어떤 답변을 생성할 때 자기가 그냥 모든 걸 만들어낸다기보다 실제 본인이 학습을 할 때 참고한 내용들을 인용한 출처로 이렇게 근거로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그런 인용 문구 안에 우리의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인용되게 할 수 있느냐가 숙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걸 제너레이티브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르면서 GEO의 개념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정말 가장 궁금해하실 지금 말씀하신 이 GEO를 어떻게 우리가 기업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인가 라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GEO를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생성형 AI의 결과와 우리가 기존의 AEO라고 부르던 피처드 스니펫에 나온 결과의 차이를 비교를 하면 그 AEO는 질문한 의도가 뾰족했을 때 나옵니다. 따라서 뾰족한 질문에 어떻게 보면 딱 핀포인트로 맞춘 답이 잘 나오도록 만드는 게 AEO의 핵심이었다면 GEO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내 의도가 어떤 것이었을 거야 라고 추정해서 좁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 의도가 확장됐을 때 커버해야 될 충분한 컨텐츠가 나올 때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GEO는 기본적으로 컨텐츠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괄적이라는 말이 단순히 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질문한 내용과 연관해서 궁금해할 만한 것, 알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커버한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형태의 컨텐츠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SEO에서는 안 해왔는가 라고 하면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SEO에서도
단일 페이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도하고 있는 여러 주제의 것들을 포괄적으로 웹사이트 안에 컨텐츠의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그 컨텐츠의 그룹으로 소비자의 인텐트를 만족시키는 게 중요해라는 컨셉은 사실 기존에 SEO에서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GEO라는 게 강조가 되면서 보다 더 그런 경향이 중요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어도 그렇게 종합적인 컨텐츠가 중요해진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좀 그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컨텐츠 안에 EEAT, 즉 SEO에서도 늘 이야기하던 거였는데, 이 컨텐츠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가, 얼마나 개인의 경험을 담고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마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강조하는 게 EEAT였는데, 그런 EEAT를 충분히 커버하는 컨텐츠일수록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의 방향성과 EEAT를 강조하는 이 경향이 GEO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차이가 나는 건 또 뭐가 있냐면, GEO에서는 생성형 AI의 보트가 와서 우리 웹페이지를 읽어갈 수 있도록 로버트 TXT에 퍼플렉시티나 챗GPT나 제머나이의 보트들이 들어와도 좋다, 어느 부분을 읽어도 좋다라고 하는 텍스트, 그러니까 로버트 텍스트 파일 정의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컨텐츠를 어디에 놓아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SEO는 기본적으로 자사 웹사이트, 자사 블로그, 자사 D2C 몰에 컨텐츠를 넣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한 목표였죠. 그런데 사실은 GEO가 되면서 생성형 AI는 기업의 홈페이지만 읽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굉장히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객관적 정보를 담고 있는, 또는 일반 커뮤니티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 같으면 reddit.com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나 쿼라 같은 Q&A 사이트 같은 곳들을 학습 소스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하고는 실제로 생성형 AI 회사들이 계약을 맺어서 컨텐츠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생성형 AI가 주로 참고하는 많은 커뮤니티 사이트들이나 게시판 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곳에 컨텐츠를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컨텐츠의 형식이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SEO가 다소 텍스트 중심의 컨텐츠에만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 멀티모달로 이해하고 멀티모달로 이제 생성형 AI가 답을 하기 때문에 그 컨텐츠의 형식조차도 이제는 더욱더 영상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미지도 중요하고, 그 텍스트도 중요해졌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걸 어디에 우리가 또 노출을 시켜야 하는지들을 봤을 때, 항상 저희가 말하는 그 고객 여정 전체로 봤을 때 페이드 온드 언드를 전체 풀퍼널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GEO가 되면서 우리의 컨텐츠가 우리 자사 사이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모여서 우리 제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나 소셜미디어 사이트,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D2C 사이트의 제품 페이지 또는 카테고리 리스트 페이지뿐만 아니라 댓글 같은 데에서조차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생성형 AI가 어떤 답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활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고객 여정 전반에서 소비자들이 참고하던 어떤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면서 그 안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컨텐츠가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사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GEO를 고민하면서 해야 될 숙제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SEO가 죽고 AEO나 GEO가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연결해 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업이나 이걸 보시는 마케터분들은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을, 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GEO가 뜨니까 마치 이제 SEO는 안 해도 돼. 이제 GEO에 집중해야 해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되게 무책임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성형 AI를 경유해서 우리의 상거래 사이트나 우리의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전체의 아직 5%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 나오는 경우가 그 정도인 거고 훨씬 못 미치는 비율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갈 미래에는 훨씬 그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자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SEO라든지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뭐 PR, 컨텐츠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 다음에 심지어 퍼포먼스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다 여전히 중요하고요. 다만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일어날 일이니까 준비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SEO와 GEO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즉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람을 만족시키고 검색 봇을 만족시키고 이제는 생성형 AI의 봇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숙제가 늘어난 것이지만 우리 사이트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들이 거쳐가고 참고할 만한 사이트에도 그 컨텐츠를 배포하는 일들이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한다고 하면 결코 GEO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많은 그렇죠. 것들이 하루하루 정말 한 일주일, 2주일만 지나도 다시 새로운 것들이 되고 있고 그만큼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보니 사실은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진짜 어떤 거를 우리가 가지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SEO, AEO, GEO에 대한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개념을 인지하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이걸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SEO부터 사실 AEO, GEO에 대한 많은 개념을 딱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 개념을 바탕으로 실제로 기업이나 마케터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요약해 주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GEO를 위해서 일단 컨텐츠가 소비자의 의도를 포괄적으로 커버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그 관점에서 여전히 SEO에서도 중요했던 EAT를 고려한 컨텐츠가 중요하다. 또 하나는 고객의 의도뿐만 아니라 의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사용했던 고객 여정 전체를 커버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컨텐츠의 방향성이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로버트 텍스트 안에 생성형 AI 봇들이 우리 컨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여전히 SEO에서도 강조하던 스키마 마크업을 여전히 생성형 AI들도 중요하게 이해하는 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키마를 적극적으로 컨텐츠 제작에 활용해야 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컨텐츠 배포의 관점에서 자사 사이트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웹사이트에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컨텐츠의 형식이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이들도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커머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FAQ나 또는 아까도 이야기한 스키마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이 페이지를 만들거나 제품 설명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이 정도가 지금 현 단계에서의 GEO에 꼭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대표님과 함께 이 GEO, AEO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토픽에 대해서 좀 방향성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라고 하면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리스닝 마인드로 문의를 주시면 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핫한 마케팅 토픽으로 또 컨텐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